국민의힘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죠.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전당대회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당의 지도부가 이제 완성이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22일 날 전당대회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게 되죠. 지금 1차 뭐 말하자면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이 탈락하는. 주진우 의원 탈락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진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왜- 5명 왜- 중에 4명을 왜 추리는 거야? 5명으로 그냥 하지. 그건 뭐 룰이니까. 예. 근데- 뭐 그쪽 당에서 뭘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아니요, 아니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찬탄 반탄파 있는데 저는 주진우는 방탄파다. 방탄? 왜냐면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 부르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른다고는 예, 아니까 예. 어쨌든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전격적으로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권 주자로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뚜렷한 목표 의식도 사실 없었어요. 정치 슬로건이라 왜 본인이 당 대표가 아무것도 돼야 돼? 없어요. 난 새 얼굴 보수의 새 얼굴이 될 거야. 뭐 얘기하는 건 이상이 공약 중에 없었는데. 해운대 뭐 만든다 이런 거 있었는데. 아유, 약간 지역 민원 같은 거. 하여튼 그래서 출마 떨어지고 선언할 때 이미 뭐 다들 뜨악해 했죠. 예, 그래서 맞아요. 의아하고. 그리고 기본 스탠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찬탄 반탄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뭐 양쪽 다 애매한 스탠스로 해가지고 뭐 예상된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뭐 예비 경선 결과 좀 알려드리면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이 4명의 후보가 그 경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올라갔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나오면 바로 당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까지도 간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투표 룰은 책임당원 투표가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인데 일반 국민도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찬탄 반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2대2 구조잖아요. 네. 김문수, 장동혁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딱딱 묶이니까요. 최고위원은 12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 중에 8명의 후보가 1차 통과됐습니다.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그렇습니다. 장영하, 하문경, 홍석준, 황시혁 이 4후보는 탈락을 했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 뭐 지난 대선 후보였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네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유튜버들 전한길, 성창경, 고성국, 강용석 등이 이제 공동 진행하는 유튜브 연합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장동혁 의원이 출연할 때도 뭐 유튜버들한테 면접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도 여기 출연을 했고 아니 그러면서 또 그 얘기 됐잖아요. 윤석열 씨가 재입당. 받아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재입당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 그 문제가 없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당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렇죠. 지금 8월 20일 전당대회 그러니까 보름 남았죠. 보름 남았는데 지금 진작에 이미 국민의힘 사람을 물어보면 김문수로 끝났다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이미 그냥 거의 뭐 마무리된 상황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김문수냐 심지어 장동혁이 좀 예. 치고 올라간다 이런 거였는데 그냥 김문수인데 뭘 장동혁을 뽑냐. 뭐 김문수인데 오랜만에 듣네요. 나 김문수인데 너 누구냐? 그런 정도니까 뭐 유튜브 보수 유튜브 출연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당에서 뭐 누가 당장 뭐 집단 성명 나오거나 뭐 누구 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비판하는 코멘트가 나오기 어려운 지금 지경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4명 정도 있으면 뭔가 흥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사면해 주세요 누구 카톡 뭐 메시지 보낸 거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만 뉴스에 올라오는 것 같고 이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예, 자기들끼리는 지금 평화로운 건가요? 불편해 보이지도 네. 않고 그냥 그 라인으로 가도 자기네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예비 경선은 50대 50이었잖아요. 당원대 여론조사가. 그렇죠. 근데 본 경선은 80대 20이에요. 그렇죠. 예, 당원이 8대 2예요. 근데 당원들의 의사가 그냥 아주 결국은 관철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저는 이 당이 지금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를 솔직히 좀 아니 근데 이해가 안 저는 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네. 왜 그 룰 얘기하면서 당원들의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천지 통일교 네. 뭐 종교 집단에서 많이 들어갔다라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실제 지금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전한계 씨도 뭐 본인이 뭐 10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가 봐요. 아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까지 그렇지만 거의 이제 망조가 들었잖아요. 이게 김문수가 되나 장동혁이 되나 국민의힘은 잔존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정말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한덕수로 당원 그 후보 교체하려고 했을 때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우리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주길 우리 바라고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미 그 대선을 지나면서도 국민의힘이 너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실망을 이제 드리니까 탈당도 많아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왜 나 윤석열 입당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이 유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당내 당권 주자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 본인이 이 표 셈법을 계산해 봤을 때 당선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강성 전쟁을 그 경쟁을 하는 이유는 딱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해보면은 그런 게 소구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 국민 눈높이에 맞든 많든 전국 단위 선거를 어떻게 치르든 말든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고 윤핵관을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포션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소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좀 정상적이고 건전한 보수들은 이미 탈당을 좀 이미 많이 한 것 이미 떠난 같고 거. 이미. 탈당을 했고 네. 아마 전당대 네. 투표에도 안 이제 참여 안 참여할 할 가능성이 의지가 없는. 높아요. 그 말하자면 네. 투표율 자체도 높을 이유는 없겠군요. 네, 이렇게 그러다 되면. 보니까 예. 사실은 김문수처럼 극우적인 그 고정표에 사실은 이제 목을 맬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게 김문수한테 반기를 들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자기네들의 몫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어차피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렇군요. 점점 말을 못하는 거죠. 찬탄 대 반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딱 아니에요, 그 이제. 쓰긴 좋아하니까 두 명은 반탄, 그렇죠. 두 명은 예. 찬탄이잖아요. 언론에서 억지로 찬탄 대 반탄이라고 써주는 거지 그냥 반탄이에요 지금. 그 지금 댓글창에 이제 그 관심 없으니까 그 얘기 하지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양텐츠님이라는 분이 맨날 똑같은 댓글을 올려요. 우리 네. 아빠 고현준 평론가 화이팅. 이분은 이분은 누구예요? 저도 그 궁금한 분입니다. 궁금한 분 제가 맞아요? 출연하는 곳에 웬만한 곳에 다 나타나시는 분인데 예. 팬이시네요. 그만하세요. 정신적 아버지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예. 자 이번에는 전광훈 씨 얘기 좀 할게요. 압수수색 당했죠. 당했죠. 그 사랑제일교회. 근데 이게 압수수색하는 것도 압수수색하는 건데 과거에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무슨 강제 수사나 뭐 이런 것들 진행하려고 하면 굉장한 몸싸움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격렬하게 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압수수색 진행이 됐고 경찰에서는 지금 이 정강훈 씨가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들을 금전 지원을 해가면서 관리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그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정강훈 씨뿐만 아니라 뭐 신의 한수, 신혜식 뭐 등등의 여러 유튜버들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라는 네.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건 그거잖아요. 전광훈 씨가 지령을 내리고 그러면 그 신혜식 등등의 유튜버들이 전파를 하고 그러면 그 외에 어떤 행동대원 같은 사람들이 행위로 옮기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는 게 그 서부지법 폭동을 네.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뭐 의심스럽기는 하나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탁탁탁탁 정리가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이게?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영치금도 30만 원씩 다 지금 이 정강훈 씨가 보내줬다고 하고 예. 물질적인 지원 플러스 정신적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가스라이팅했다라고 지금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모습, 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라는 모습,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입증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구속이나 처벌 그런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유죄가 되는 거냐?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 그 텀이 끝났어요. 예. 이 중형을 받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정해서 잡아서 조사하기가 더 용이하죠. 근데 너네 왜 이렇게 갔니?라고 하니까 진술이 있는 걸로 보여. 정강훈이 이거 저항권이라 행사라고 해서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하던데 이런 진술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정강훈이 실제로 그러면 몰래 했느냐? 아니요. 그 폭동이 일어난 게 1월 18일부터 19일 그 새벽인데 18일 날 서부지방법원 주소 띄워라. 여기로 뭐 그런 가라. 게 지금 영상으로 다 윤석열을 남아있죠.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불법을 자행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 몰랐어. 특임 전도사는 내가 임명장 주지도 않았고 나랑 무관해.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요날이고 다음 날 새벽에 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었단 말이야. 아니요. 그런 게 유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범죄단체 조직죄처럼 본다는 거예요. 하달하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원래 상책이 있고 하부에서 그 명령을 이제 수족처럼 예, 예.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범단이에요. 범죄단체 조직죄. 엄청 가중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금 전광훈 씨에 그 처벌을 대해서는 받을 그 거예요.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죄가 지금 네, 교사를 교사한 것으로는 지금 보이는 게 그 진술했던 그러니까 이제 실제 행위를 했던 그 예. 사람들이 전광훈 선생님 하늘이다.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분이 말하는 거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답을 진짜 많이 했다는 그러면서 거예요. 나오는 단어가 계속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야. 전광훈이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이 사람들은 법원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훗날 뭐 수사 과정 그 이후에 뭐 재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압생 영장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예. 신앙심을 이용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따르도록 했다. 했다는 건데 그걸 보고서 압생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본범에 들어갔을 때도 그걸 사실 인정될 가능성이 인정한다라는 높다는 부분.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 전광훈 씨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동까지 옮기고 했던 내용들은 알겠는데 이게 정치권이랑 연결되느냐?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들 혹은 일부 의원들하고 연결이 되느냐? 전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라는 김문수 후보하고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막 울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눈물을 예.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난 그 탄핵 국면 혹은 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뭐랄까 이렇게 저항하던 국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태도가 있고 선거철 되면 이 정광훈이라는 인물과 어떤 식으로 뭐 일종의 합종 연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벌, 구속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보수 유튜버 관리하면서 금전적 지원 아끼지 않았다는 것도 나오고요. 횡령 혐의도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유죄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유죄다. 이런 것도 유죄 안 나오면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은 그 서울구치소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늘 워낙에 강력해서 그런데 그전엔 전광훈이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빌런 중에 그렇죠. 예. 빌런. 그랬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뉴스에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참 서글퍼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자처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보수조차 되지 못했던 거예요.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다 허물어버리고 예. 나는 안 그래도 된다라고 하고 법원에 쳐들어가도 그게 법적으로 면제가 된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거기랑 거리를 두고 있나요? 아니요. 머리를 조아리고 90도로 인사하고 그 앞에 가서 심지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헌재 공수처 때려 부수자라고 했어요. 그 국면에서 예. 징계 하나 했습니까? 하루라도 그럼 내부에서 쓴소리라도 했습니까? 그걸 유야무야 뭉개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네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예, 그 상황들, 그러니까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그 정치 세력들과 지금 말씀하신 이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됐건 아니면 그 일반 국민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뭐 온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왔던 사람들의 연결성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오늘 MBS 전국 지표조사 나온 거 보니까 당 지지율이 16%가 나왔어요. 뭐 계속해서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의힘의 향후 대처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요 얘기 좀 끝으로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춘석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었다가 이제 그것까지도 사임을 했으니까요. 그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했다는 의혹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신이 이제 했던 일과의 뭐 이해 충돌이나 내부 정보 이용한 주식 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의혹이 있고 결국 민주당 탈당한 이후에도 정청래 대표는 제명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이건 어찌됐건 경찰 수사와 사법 25명 수사팀을 꾸렸다 그래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관심사는 그러면 이춘석 의원이 빠진 법사위원장 누구가 될 것이냐였는데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6선이고요. 뭐 이름하여 추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의미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강력하게 사실은
앞으로 사실 1년밖에 안 남았죠. 네,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서 강력하게 이제 개혁을 위한 이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고 저는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한 건 잘했다고 봐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육선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얘기해봐야 되고 그 전에도 원래 추미애 의원에게 더 그 좀 중요한 역할 해달라고 당에서 많이 얘기했었대요. 근데 추미애 의원님이 나는 국방위에서 할 일이 되게 많다면서 다 계속 고사를 해왔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인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이례적이에요. 원래 그치. 국회의장을 이제 하시는 육선이면 그렇습니다. 예. 분인데 이렇게 한 거는 아마 민주당이 그냥 뭐 어떤 위기를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기회로도 삼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당원들은 굉장히 검찰 개혁 요구가 정말 세게 상상 이상으로 나오니까. 강하거든요. 그것도 충족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미 변호사님 저도 찬성합니다. 끝입니까? 찬성하고 이제 아마 육선 의원이라서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마치 상원 내 이 그런 직급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시급한 과제는 검찰 개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 출신 법조인으로서 키를 쥐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법 개혁이라는 건 검찰 개혁이라는 건 다 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을 폐기하고 그 공소청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진짜 엄밀하고 정밀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가 법사위에 본인의 이제 몸을 좀 낮춰서 갔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도 했으니까 그럼요. 또 네. 정확히 네. 아시겠죠. 관련해서 민주당의 의지는 확실히 읽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국회 입법사항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될 개혁들 그것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성명을 내고 있고 그리고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다오라는 얘기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다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최상목 예. 전 경제부총리 전 권한대행이 지금 특검에서 조사받는 중인데 오늘 문제는 나는 이게 조금 그런 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요. 지금은 참고인이거든요. 네, 피의자는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좀 피의자를 전환될 가능성은 있는데 조사 받다가도 또 전환되는 게 이건 피의자니까.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임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뉴스에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해 버려 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뉴스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새 특검은 꾸준히 굴러가고 있고 수사와 뭐 내용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상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우리 황준범 논설위원,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도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다이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